우리 지역의 대표 향토 음식인 진주 비빔밥은 아름다운 꽃을 연상시켜 꽃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갖가지 재료들로 채워진 자태가 마치 7가지 보물과 같다고 해서 칠보 화반이라는 수식어도 따라 붙습니다. 특히 먹음직스러운 육회가 신선한 계절 나물들과 잘 어우러져서 진주 고유의 맛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진주에선 칠보 화반, 진주 비빔밥을 재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명인이 있었기에 지역의 전통 음식이 잘 보존되고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주라 인터뷰에서는 이윤주 대한민국 식품 명인 진주 비빔밥 전수자를 통해서 칠보 화반이라고 불리는 진주 비빔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과 보라로 함께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2년간 진주 교방음식과 진주 비빔밥을 전승하면서 지금 현재 경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에서 한식을 강의하고 있는 이윤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더 소개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설명을 듣고 제가 또 마음이 먹먹해져가지고 네, 방금 노력하셨던 그 정계임 명인님의 딸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비빔밥의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한다면 전주 비빔밥 과 진주 비빔밥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의 전통 음식이죠. 진주 비빔밥 어떤 특징을 들 수 있습니까? 네, 진주 비빔밥은 양지머리 육수로 만든 밥을 지어서 만들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나는 제철 나물이나 해산물을 다양하게 올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청정 바다에서 나는 속대기라고 하는 해초를 이용해서 넣어서 만들고 또 육회랑 부드러운 항포묵, 치자물을 들여서 노랗게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 또 바지락을 다져가지고 만든 보탕이라는 양념장과 함께 감칠맛이 아주 극대화된 완벽한 조화로운 비빔밥이라고 할 수 있죠. 비빔밥 얘기하니까 군침이 도네요. 그리고 이 진주 비빔밥의 역사가 아주 오래됐다고 들었거든요. 또 다양한 유래를 갖고 있는 지역의 전통 음식이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진주 비빔밥은 조선 초기 세종 때 함량으로 기양온 정승 이숙번에게 진주 현감이 대접했다는 음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태종 때는 정승이나 한양에서 고관들이 이제 이불로 진주 비빔밥을 먹으러 왔다는 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종 3년에 진주의 경남도청이 옮겨지게 되면서 관찰사가 상주하게 됐는데 이때 대접했던 음식이 진주 비빔밥이기도 했고요. 네. 또한 임진왜란 때 천재를 지내면서 승전을 빌 때 이때 나왔던 음식들을 함께 비벼 먹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들이 다 하나가 돼서 목숨을 걸고 진주성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게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진주 비빔밥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주 비빔밥이라고 한다면 나물뿐만 아니라 소고기라든지 해산물, 산채 등등 다양한 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진주의 지리적인 특징이 비빔밥 재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줬다면서요. 네, 진주는 고려시대 12목 중 하나였던 만큼 역사와 문화가 깊은 서부 경남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나는 풍부한 토산물과 또 남해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 그리고 지리산에서 나는 다양한 산채가 어우러진 그래서 산의 진미가 모이는 집결지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한 자원들을 소재로 다양한 요리들이 개발 및 전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주 비빔밥 역시 이런 다양한 재료들의 조화가 돋보이는 음식인데요. 특히 경남 지역에서 가장 크고 활발했던 또 유명했던 우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육회가 계속 이제 올라갔던 진주 비빔밥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진주는 예전부터 북평양 남진주라는 말이 있듯이 기방 문화가 유명했거든요. 교방 문화가. 예, 양반의 고장으로 풍류를 즐기는 이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교방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었던 게 이런 독창적인 교방 음식에 의해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진주 교방 음식은 진주 교방청의 기생들과 함께 가무와 술이 곁들여지는 연회에서 올려졌던 음식을
의미하는데요. 조선 중기에 와서는 그 화려함이 오색 찬란한 꽃상을 한 상 받는 듯하다 할 정도로 화려했다고 해요. 꽃상이라고 하셨는데 진주 네. 비빔밥을 두고 꽃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칠보화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 그 진주의 향토 사학자였던 고 설창수 선생님께서 1966년도에 출판한 문집에 보면 진주 비빔밥을 별명으로 꽃화자를 써서 화반이라 한다고 씌어 있는데 황포묵, 나물, 육회 등 갖가지 재료로 배색해서 꽃과 같이 만든 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칠보화반이란 말은 그 뒤에 나온 말로서 등황색의 아름다운 녹그릇, 그리고 흰 쌀밥의 밥태, 그리고 각종 나물과 육회가 돌려 담겨진 모습을 보고 칠보라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꽃밥이라고 해서 칠보화반이라고 불렸다고 하죠. 그렇군요. 이 하얀 쌀밥에 갖가지 나물들이 올라가잖아요. 7색상으로 올라가 있어서 마치 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해서 칠보화반이라고 또 표현을 했군요. 그리고 진주 비빔밥 만들 때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갖가지 산나물 재료들을 잘게 이렇게 썰어서 올리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흔히 비빔밥을 먹을 때 나물 길이가 너무 길어서 엉키거나 잘 비벼지지 않고 먹기도 곤란한 경우가 맞아요. 있죠. 네. 그래서 젓가락으로 비비는 문화도 있었는데요. 사실 진주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나물을 숟가락으로 쉽게 비빌 수 있도록 잘게 네. 쳐서 비벼서 먹기도 편하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물을 무치는 방법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나물을 이제 날림으로 무치지 않고 오랜 시간 까바지게 무쳐서 100,000번 씹는 맛을 미리 손으로 정성을 다하여 만든다고 설창수 선생님께서는 또 글에 적어주셨거든요. 까바지게 무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나물을 까바지게 한다는 네. 말은 조물조물 숨을 죽여서 묻혀가지고 양념이 쏙 배어들게 하고 네. 또 뻣뻣하지 않게 부드럽게 무친다는 뜻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또 비빔밥 하면 빨간 고추장을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잖아요. 선생님께서는 해산물을 이용한 장을 만든다고요? 네, 진주 비빔밥은 고추장이 생기기 전부터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정계인 명희님께서 복원하신 전통 진주 비빔밥에는 고추장 대신에 바지락 등 해물을 다져서 볶아서 자작하게 졸여 만든 보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네. 보탕은 감칠맛을 더해주고 또한 나물 본연의 풍미를 해치지 않아서 특별한 맛의 진주 비빔밥 맛을 완성시키는데요. 물론 현대에는 이제 고추장이 또 나왔고 특히 진주의 전통 고추장이 엿고장을 이용해서 네. 비벼서 먹으면 훨씬 또 풍미가 좋기도 하죠. 진주의 또 전통 고추장을 엿고장이라고 예. 하는군요. 엿고장은 엿기름을 고아서 만든 감주를 넣어서 만든 진주 전통 고추장입니다. 그럼 맛은 일반 고추장과는 조금 차이가 네. 있겠네요. 좀 더 깊은 풍미가 있고 단맛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진주 비빔밥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재료의 이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특징인데 그중에서 맛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네, 진주 비빔밥은 나물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마늘이나 파를 쓰지 않고 국간장이나 다시마물, 참기름, 깨소금 등으로 양념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뭐 다른 걸 쓰지 않고 네네. 네, 그 본연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물을 또 이렇게 무친다고 합니다. 칠보화반, 진주 비빔밥을 재현을 하고 진주의 교방 음식을 발전시킨 분은 앞서 말씀하신 고 정계임 명인입니다. 지난 2013년에 경상남도 요리 분야 최고장인 제1호이자 또 같은 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56호로 지정받기도 했는데 어떤 분이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앞서 또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고 정계임 명희님은 진주 비빔밥을 비롯한 진주 교방 음식을 보관하고 그다음에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앞장서셨던 크게 기여하셨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으십니다. 네.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이 뛰어난 손재주와 재능을 가지셨고 지금 뭐 연구하신 자료나 기록들을 살펴보면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연구하셨던 노력가이시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진주뿐만 아니라 산청이나 사천, 합천, 뭐 주변 지역까지도 이제 교육을 하시면서 지역
음식 문화, 경남 지역의 음식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제가 출강 나가면 이제 어머니 제자들이 저를 반겨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보라 함께 하신다면 사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계인 선생님 모습이 보이는데 어머니 많이 닮으셨나요? 네, 살이 너무 쪄서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네. 이 정계인 명의는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진주 비빔밥의 조리법을 표준화하기까지 진주 비빔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죠. 네, 그 교방 음식의 기능 보유자이신 원래 교방 건모의 보유자이시기도 하죠. 성계옥 선생님과 15년간 교류하면서 전통 진주 비빔밥 조리법을 전수받아서 체계화시켰고 네. 식당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오래전에 진주 비빔밥을 운영했던 식당을 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진주 토박이들을 찾아가서서 이렇게 많이 의논도 하고 그 맛을 구현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네. 되게 바쁘셨는데 대학 강의도 많고 이러셔가지고 그러게요. 하지만 그래도 방송이나 서적을 통해서 이 진주 음식, 진주 비빔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죠. 사실 진주 교방 음식도 명칭이 진주 교방 음식이라고 하는 딱 명칭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기사에서 처음 표현한 용어였습니다. 진주의 화려한 음식이 교방 음식이 잊혀져 가는 게 안타깝다고 여기시고 발전 계승을 좀 더 하자는 의미에서 붙이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집필 중이시던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현재는 어머니하고 진주시 노력으로 그나마 알려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요즘에 또 진주 교방 음식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으니까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뭐 식당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식당이 지금도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은 식당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쉽게도. 하면은 너무나 잘 될 것 같은 느낌. 너무 잘 돼서 어머님이 강의하고 이래 바빠서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아예 그래서 그만두셨어요. 접으셨군요. 이 교방 음식의 기능 보유자이십니다. 고성계옥 선생님과 또 15년 정도 교류를 하면서 전통 진주 비빔밥 조리법을 또 전수도 받으시고 진주 비빔밥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맛을 또 구현시키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개천예술제에서는 무려 3,000인분의 진주 비빔밥을 직접 만들기도 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역 대표 축제인 개천예술제에서 2001년부터 2015년도까지 뭐 사이에 빠진 적은 있었지만 거의 3,000인분 비빔밥을 진주 비빔밥을 한꺼번에 비비고 나누는 퍼포먼스를 계속 진행했었는데요. 요즘에야 비빔밥 그런 행사가 많아졌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최초에다시피 아주 획기적이고 인기가 좋았던 행사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라로 함께 하시면 또 영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도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요. 와, 3,000인분을 한 번에 이렇게 비비는 퍼포먼스 정말 장관이네요. 이 재료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봉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할 수 있었고요. 또 어머니 또 제자가 많으니까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할 때 3,000인분인데 또 모자라면 안 된다고 음식이 거의 5,000인분 이상 준비하셨다고 해요. 또 손이 크시네요. 이런 거는 아이디어를 그럼 직접 내신 거예요? 3,000인분 그렇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그림에 보시면은 중앙에는 진주 비빔밥을 복원하고 물론 육회를 쓰지는 못하고 소고기를 볶음을 썼지만 양가 쪽은 남강 물결이 흐르는 이런 걸 형상화해서 기획도 하시고 모든 것들 다 진행을 하셨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어머니의 활동을 이어받아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진주 비빔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진주 비빔밥과 관련해서 집필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 어머님이 계실 때 쓰시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 마치지 못하시고 하셨는데 쓰시고 있던 책을 이어받아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님 자료와 제 생각도 물론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남기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전수 교육이라든지 뭐 전시회 방송 활동 등을 하면서 틈틈이 쓰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완성하지 못한 걸 딸이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또 노력을 하고 있네요. 책이 한 권으로는 부족하겠는데요. 여러 권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머님 발끝도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쌓아 오셨는지 네. 고생을 하셨는지 그걸 잘 계속 느끼게 돼요. 이번 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도 좀 네. 계속 뭉클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래 발끝도 못 따라가겠지만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또 조리 기능장도 되고 엄마 뒤를 따라서 네. 그다음에 교수까지 차근차근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 명인까지 도전을 할 생각이고요. 어머니의 뜻 진주 음식 문화의 전통을 지키고 발전하는데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네. 앞으로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활동 응원을 하겠고요. 뭐 뭉클하다 계속 울컥한다라고 하셨는데 눈물이 쏙 들어갈 만한 댓글이 있어요. 책 읽어주는 아줌마님께서 아침 먹었는데 진주 비빔밥 너무 먹고 싶어요 하시면서 글을 남겨주셨고 하미애님 진주 비빔밥에 대해 몰랐는데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룰루랄라님께서 정계임 선생님이 계셔서 진주 비빔밥이 잘 보존될 수 있었네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리얼리스님 진주 비빔밥 육회가 들어있어서 다른 비빔밥보다 더 맛있어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의 글 남겨주셨으니까 네. 앞으로의 활동 네. 저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힘든 자리셨을 텐데 네, 직접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주 대한민국 식품 명인 진주 비빔밥 전수자와 함께했습니다.